네, 안녕하세요. 우주거미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모의평가, 그 다음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38번 문장 위치 찾기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푸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장 위치 문제도 앞에서 배웠던 풀이했던 두 가지 유형이었죠. 무관한 문장 고르기와 그리고 순서별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단에 우리가 이제 간접세계 영역에 해당하고요. 문단의 논리적 전개를 이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이 동일한가 하면은 일단 문단의 논리적 전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앞문장의 뒷부분과 뒷문장의 앞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동일한데 예전에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설명을 했었는가 하면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먼저 찾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힌트를 통해서 밑에 지문을 읽어가면서 들어갈 만한 자리를 찾으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풀면은 위험한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일단 본문, 지문을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첫 문장에서 거의 글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읽어가면서 논리적 비약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해당 위치에 넣어서 논리성과 연결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문장에 어떤 힌트가 있을 텐데 그 힌트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갑자기 뭔가 덜컥하는 부분, 그걸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지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적절한. 일단 여기 밑에 보이는 두 개의 단어, abatement와 liability. 이 단어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좀 화면에 안 잡히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적어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몰랐을 때 이제 문제를 풀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단어가 본문에 어떤 어려운 단어가 있을지라도 그게 본문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적어줬다는 이유는 이게 문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신경을 써서 먼저 읽고 지문을 들어갈게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갈게요. Environmental tax is based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 can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첫 문장에서 글의 소재를 찾으라고 해줬죠. 근데 이 부분이 글의 소재라고 잠깐 색깔을 바꿀게요. 초록색,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environmental taxes based on directly on measured emission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주어입니다. 요게 주어고 그다음에 원칙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세금인데 어떤 환경세금인가 하면 based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뭐에? measured emission 어떤 직, 측정된 배출량이거든요. 이것은 근데 직접적으로 측정된 배출량의 측정된 그런 어떤 배출물에 직접적으로 기반한 환경세입니다. 그럼 중요한 개념은 요걸 전후로 해가지고 환경세인데 어떻다? 배출량에 측정한 것에 직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원칙적으로 be very precisely targeted 아주 정확하게 target 겨냥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겨냥할 수 있는가 하면 the policy environmental objective 그 정책의 환경적인 목표를 매우 중요하게 겨냥할 수 있습니다. 자, 요 objective란 단어 목표란 뜻도 있고 객관적이란 뜻도 있죠.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if one pollutes more 만약에 어떤 회사가 더 많이 오염을 시킨다면 it pays additional tax 자,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데 directly 아주 직접적으로 in proportion to the rise of emission 그러면 직접적으로 비례했다는 얘기는 정비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배출량에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정비례해서 냅니다. 그럼 요 내용과 요 내용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이상이 없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하나 있습니다. in proportion to 요거는 비례해서라는 뜻입니다.
적을게요. 비례해서. 제가 아직 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목을 중간중간 고르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비례해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 polluter does. 자, 그래서 오염시키는 사람은 여기 그래서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럼 당연히 요 앞쪽에 게 어떤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게 생기는 얘기거든요. The polluter does has an incentive.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떤 유인책, 인센티브를 가지게 될 겁니다. To reduce emission. 어떤 배출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in any manner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that is less costly per unit of abatement. 자, 비용이 덜 드는 거죠. 단위당 어떤 배출의 단위당 비용이 덜 드는. Then the tax on each unit of residual emissions. 잔여 배출물의 단위당 세금보다 세금인데 each unit 각각의 단위입니다. 어떤 남아 있는 배출물의 요 단위보다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to reduce emission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겠죠. 왜? 배출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담하니까요. The great attraction of Beijing the tax directive measured emission is. 자, the great attraction 어떤 매력입니다. 어떤 매력인가 하면 가장 큰 매력이죠. 베이징 기반을 두는 겁니다. 이게 능동태는 잘 안 나오는데 보통 이제부터 be based on 익숙하죠. 이렇게 썼죠. 그 세금을 직접적으로 기반을 두는 겁니다. 어디에 기반을 두는가 하면 measured emission 이렇게 측정된 배출량에 그것은 the action the polluter can take to reduce tax liability actions. 자, 행동인데 어떤 행동들인가 하면 actions는 s가 붙었을 때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요거 조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지금 take가 붙은 거로 봐서는 조치라고 행동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오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면은 오염원인가요? 공해 기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염시키는 기업이 can take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tax liability 어떤 세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또한 행동인데 어떤 행동인가 하면은 배출을 줄이는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also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also라는 표현을 통해서 뭐가 하나 더 추가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3번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연결어가 하나 붙었네요. 그죠? 요거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technologies 기술입니다. 주어가 기술로 바뀌었네요. 어떤 기술인가 하면 available for the monitoring the concentration. 자, concentrations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어떤 오염 문제, 배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때는 이제 이 concentration이 집중이라기보다는 농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농도란 뜻이 있거든요. 집중이라는 뜻 말고 농도란 뜻 기억해 주시고요. 농도와 흐름입니다. 뭐의 농도와 흐름이냐? particular substances 특정한 물질의 근데 어떤 특정한 물질? in waste discharge 쓰레기 discharge가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해서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답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여기까지 지금 어떤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술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이 얘기하고 지금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nevertheless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긍정적인 얘기고 긍정적인 얘기 같은 얘기인데 nevertheless도 들어갔다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주어진 문제 봅니다. Continuous emission measurement can be costly. 자, 뭐라고 돼 있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걸로 볼 수 있겠죠. Particularly 특히 언제 그런가 하면 where there are many separate sources of emission 아주 다양한 많은 분리된 어떤 배출원이 있을 때 and for many pollution problems 그리고 많은 오염 문제의 경우에 this may be major disincentive 이것이 주요한 disincentive는 incentive의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는 유인책이죠. 디스인센티브는 방해하는 겁니다. To direct taxation of emissions. 직접적인 배출세에 대한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디스인센티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부정적인 게 나왔죠. 하지만 그 농도와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데 이용 가능한 기술이 빠르게 발달했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네버덜릿을 통해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예.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예.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 보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 계속 봐야 되거든요. In the future, 미래에는 it may be possible,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To think of taxing measured emission, 어떤 측정된 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in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어떤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적용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광범위한 적용으로 어떤 측정된 배출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술이 발달하니까 더 광범위하게 이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번에서 갑자기 글이 뒤집힌다. 근데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되면 전통적으로 여기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주어진 문장의 힌트가 아니라 주어진 문장 다음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걸 보고 여기 힌트가 없으면 그 다음 문장을 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푸는데 헷갈려 합니다. 방법이 두 개죠. 주어진 문장을 보고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주어진 문장을 무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덜컥거리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어서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보문에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네버덜리스가 나오면서 연결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4번 문장이 주어진 문장에 대한 해결책이다. 뭐 이렇게 4번 문장 요게 주어진 문장에 대한 해결책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말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단어를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란 단어인데요. 자, 던지다. 여기 이제 젝트라는 표현이 원래 던지다에서 나온 겁니다. 라틴어 계열의 어원인데 프로젝트는 프로가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라는 뜻이니까 이게 앞으로 던지다. 앞으로 던지다라는 의미고요. 앞으로 던지니까 무언가 앞으로 계획하고 투영하고 우리 앞에다 투사하는 것. 그리고 명사로는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가져오죠. 계획. 그 다음에 프로젝션은 우리가 빛을 투영하고 투사해서 앞에다 비추는 것. 그 집에서 쓰는 기계 있죠. 프로젝션이라고. 프로젝터라고 부르는 기계 있죠. 프로젝터. 그게 우리가 화면을 벽에다 띄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벽에다 투영하는 거죠.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인젝트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인은 안으로라는 뜻이고요. 인젝트는 주사하다는 뜻입니다. 인젝션은 주사 주입이고요. 요즘 조금 말썽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젝트가 있는데 이는 요 EX가 변한 겁니다. 밖으로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 내쫓다 배출하다. 뭐 이젝티브는 배출하는, 이젝션은 방출 배출 이런 뜻이고요. 리는 뒤로 또는 다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뒤로 던져버리면 안 하겠다는 거죠. 거절하다, 거부하다. 그 다음에 object는 뭐뭐를 향해서 맞서서 이게 방향성을 지니는데 그쪽에 뭔가 부딪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다는 뜻이고요. objection은 반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뭐를 향해 가니까 그 향해 간다는 의미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대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향해 가는 그 지향성이 있죠. 그죠? 지향성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브젝티브가 객관적인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뭐뭐를 향해 가는 거니까 오브젝티브가 목적, 목표라는 의미를 또 가지게 됩니다. 거의 이제 지문에서는 goal과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어에서 완벽한 동의어는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말일 뿐이지. 그 다음에 subject의 sub는 아래에서라는 뜻입니다. 요 단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래에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subject는 원래 지배하다, 복종시키다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여기서 이제 지배하는, 복종하는 의미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우리가 딱 그걸 지배하고 그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주제죠. 그 다음에 왕이 지배하는 게 백성이고요. 실험자의
실험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피실험자. 그래서 이 상태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종속 예속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젝티브는 오브젝트의 반대말인 주관적인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요 지배하다 복종시키다에 수동형이 있습니다. 그게 서브젝티드입니다. 서브젝티드인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종속된, 예속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proportion은 비율, 비중, 균형, 조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larg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하면 인구의 큰 비중, a sense of proportion은 균형감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던 거죠. The response was out of proportion to the threat. 자, out of proportion은 비례하지 않는 과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본문은 in proportion이 나왔죠. in proportion to는 뭐뭐에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요 표현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in proportion to와 out of proportion to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nevertheless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앞에 불리한 사실, 뭔가 부정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문장에 보면은 costly, 비용이 많이 들고 disincentive, 이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 불리한 사실이죠. costly,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disincentive, 저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결과는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뭔가 하면은 그렇긴 하지만 앞에서 이게 그 직접적으로 측정된 배출량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뭐가 나온다고요? 기술이 어베이러블 하다고 했죠. 어베이러블 할 거라고. 그러면은 비록 앞에 불리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결과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예문을 짧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The evidence was limited.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conclusion remained unchanged. 그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앞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런 불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직접적으로 배출량에 기반해서 과세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로 네버덜리스는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대조에 연결하라고 하는 것들도요, 또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묘한 어감 차이까지 이해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이거 간접글 쓰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접글 쓰기라는 건 결국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는 걸 나중에 전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또는 N수 할 때만큼 영어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다음에는 공부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특정한 점수만 넘으면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가 가장 많은 공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해 두시면 어차피 영어는 여러분들 평생 갑니다. 예. 뭐 앞으로 번역기 쓰면 되는데 영어 공부하는 게 필요하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질문에는 이제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은 if not이라는 표현이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저거는 그냥 살짝 보기만 하십시오. 워낙 눈에 띄기 때문에 그냥 if not이라는 걸 살짝 보기만 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푼다고 했었죠? 지문 중에서 푼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문을 먼저 볼게요. 정확하게. People involving conception and engineering of robot.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관여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관여되죠? conception. 뭔가 생각하는 겁니다. 구상하는 것. 그리고 engineering은 만드는 거죠. 로봇을 구상하고 만드는 것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design to perceive and act.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설계된 로봇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다. 주어가 굉장히 길죠. 주어가 굉장히 길고 이게 서술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경우에 주어 서술어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지금 이렇게 앞부분이 긴 경우에 동사의 밑줄을 그으면은 주어 서술어 수일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뭘 아는가 하면
How fundamental is the ability? 자, 얼마나 근본적이지. 어떤 능력이 근본적인지. 어떤 능력인가 하면 discriminate oneself from other entities in the environment. 자기 자신을 주위의 다른 실체 또는 실제물들과 구별할 수 있는 거. 여기 실제물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보통 이거 실체라고 해석을 합니다. 환경에 있는 다른 실체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근본적인지. 자, 요 단어 근본적이다. 강조의 형용사 했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지문에서 네, 요 부분이 중요한 게 되겠네요.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아까 노란색 했었나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이제 지문이 흘러갈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Without such an ability,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No goal-oriented action would be possible. 어떠한 목표 지향적인 행동도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imagine 나왔으니까 이건 예시죠. 동사 중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동사들은 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요 부분, 앞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시를 든 겁니다. That you have to build a robot. 당신이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로봇이냐? Able to search for blocks. 블록이라고 할까? 아이들이 갖고 오는 블록이니까 블록을 찾을 수 있는. 근데 scattered in a room. 방에 흐트러져 있는 in order to pile them. 그것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even this simple task. 자, 여기서 심지어 요건 강조하는 거고요. this simple task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뭐가 있는가 하면 지시어인 simple이 있거든요. 지시 형용사. 그럼 이 this simple task가 뭘 받는 거죠? 예. 요 1번 문장에 나와 있는 블록을 쌓는 걸 블록을 쌓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블록을 찾는 겁니다. 요걸 이제 this simple task로 받은 거니까 1번과 2번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would require 요구할 겁니다. 뭘 요구하느냐? your machine. 자, 그리고 여기에 require 나왔죠. 그죠? require는 요구하다라는 요구 동사거든요. 요구 동사니까 여기 machine 다음에 뭔가가 생략됐죠.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should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명령, 제한, 주장, 요구, 충고의 동사 다음에는 should가 생략된다. 그래서 should가 생략돼 있고 당신의 기계가 should be able to discriminate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between stimulation. 자, between이 나왔으면 and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and 앞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stimulation과 요런 stimulation을 구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극인데 어떤 자극인가 하면 that originate from its own machinery. 그 자신의 기계에서부터 생기는 그런 자극과 stimulate that originate from the blocks in the environment. 자, 자극인데 어떤 자극인가 하면 환경 속에 있는 그 블록에서 생기는 자극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죠. 원셀프가 뭐죠? 여기 있는 원셀프가 뭔가 하면은 요겁니다. stimulation that originate from its own 머시너리고요. 그 다음에 other entity가 뭔가 하면은 자, stimulation originate from the blocks in the environment. 요게 되는 거거든요. blocks environment. 주변에 있는 블록으로부터 생겨나는 것. 그 다음에 suppose 해서 또 예시입니다. 제가 발음할 때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수업할 때 생긴 습관인데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이상하게 끼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그래서 듣기 평가에도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듣기 평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Suppose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You equip your robot with an artificial eye. 자, equip A with B 나왔죠? A에게 B를 갖추어주다 장착시키다. 당신의 로봇에게 장착시킵니다. 인공적인 눈을 장착시키고 그리고 인공적인 팔을 장착시킵니다. To detect, grab and pile the block. 감지하고 잡고 쌓을 수 있도록 그 블록을. 자, 여기까지도 이상이 없죠.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는 Your machine will have to have some built-in system. 당신의 기계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떤
내장된 시스템을. 근데 어떤 내장된 시스템이냐? Enabling it to discriminate 그 기계가 구별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모함을 구별하는 between the detection of a block 그 블록에 대한 감지 그리고 detection of its own arm 자기 자신의 팔에 대한 감지. 또 똑같은 개념이 나왔죠. 여기서 색깔을 다르게 할 걸 그랬네요. 이 detection of its own arm은 결국 원셀프가 되고요. 그리고 detection of block은 여기 entity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도 이상이 없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Your robot would engage in circular self-centered acts. 당신의 로봇은 하게 될 겁니다. 뭘 하게 되는가 하면은 circular 원형을 그리고 self-centered act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데 drive it away 자, 먼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from the target 그 타겟으로부터 아니면은 외부적인 목표로부터. 자, 뭔가 이상하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 discriminate oneself from other entity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어떤 상황이 나왔는가 하면은 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죠? 뭔가 이상하죠? 그럼 주어진 문장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그렇지 않다면 뭘까요? 예, 이겁니다. 빌트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the robot might endlessly change itself 그 로봇은 아마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쫓아갈 겁니다. rather than the blocks 뭐가 아니고 블락이 아니고 이게 이제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블록을 쫓아가야 되는데 누굴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쫓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5번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 개가 구별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정반대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제 원을 그리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돼서 그래서 멀어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이게 잘못된 정반대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여기 들어가면 요게 주어진 문장이 5번에 들어가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필요한 건 볼게요. 자, 이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그냥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조의 형용사가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했는데 제일 앞에 보시면 펀더멘털 나왔었죠. 아까 그죠? 근데 자, 펀더멘털은 여기에 있습니다. 1단계에 있죠. 제가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1단계가 나오면은 1단계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죠. 지금까지 보시면은 거의 주제문을 만들 때 형용사가 나왔을 때 보통 이걸 뭐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 이렇게 이제 문법적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게 중요한 걸 나타내는 표현이다 정도 이해하시면은 독해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조금 더 요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오는. 그리고 얘는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그리고 임퍼러티브는 나오면 밑에 적어줍니다. 의무적인이라고. 그렇지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적어두었고요. 이건 이제 나대 위다우 비구문의 변형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어떠한 목표 지향적인 행동도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능력이 아까 뭐였죠?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있는 실체를 구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죠? 그걸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문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자, require 나왔는데 require는 뒤에 바로 ing가 나와서 요구하다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do가 나와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그러니까 동사 목적어 to 부정사죠. 그죠? 그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가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should가 이제 끼어듭니다. 그래서 요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should가 들어갔으니까 아까 본 것처럼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근데 조심할 거 요것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뒤에 뭐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만약에 이게 사실을 나타낼 때는 뒤에 요것도 보시면 to 부정사나 대절이 있죠. 대절이 나온 경우에 만약에 뒤에 사실이 나오면은 그냥 시제를 일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보통 이디즈, 이도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현재형이나 과거형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that 뒤에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현재형을 써야 저기 원형을 써야 합니다. 왜?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법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나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요거는 얼마 전에도 한번 했는데 자, 동사 A with B는 우리는 이제 수요 동사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수요 동사라는 걸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수요 동사라고 배운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give, show, send가 아니죠. buy, 뭐 그 다음에 make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동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십시오. 특징을 찾으실 수 있나요? 예, 굉장히 짧습니다. 1음절이죠. 음절이 아닙니다. give, show, send, buy, make. 자, 이거는 원래 영어에 있던 거의 토박이 동사들입니다. 이 영어에 있던 토박이 동사들은 수요 동사로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보시면은 pro, so, pre, 그 다음에 en, 그 다음에 fur, 그 다음에 뭐 요건 좀 다르긴 하지만 딱 보시면은 얘들은 원래 영어에 있던 동사들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동사들입니다. 외래어죠. 외래어가 영어에 정착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형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A에게 B를 주다라고 할 때 with가 들어갑니다. 이게 with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with가 들어가고 일단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쭉 배치했습니다. 사실 어디까지 정도 하면 되는가 하면은 한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까지 하면 되는데 이 샤워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게 수능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A를 B와 함께 샤워시키다 이런 내용은 아니겠죠. 수능에 그런 내용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반바드는 원래 이제 폭격하다는 뜻인데요. 이 폭격하다는 뜻이 이제 퍼붓다는 뜻이 되어 바뀌었고요. 스톡은 뭐 갖추다 드리다 이런 뜻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present A with B, equip A with B, endow A with B, furnish A with B 정도까지는 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A에게 B를 제공하다니까 거꾸로 B를 A에게 주다라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provide B for A, supplied B for A가 표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for 대신에 to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예, 우리가 이 수요 동사를 사명식으로 바꿀 때 뒤에 이제 to, for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었죠. 예, 그때 이제 어떤 동사는 to를 쓰고 어떤 동사는 for를 쓴다 이렇게 외웠는데 예,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두 개는 지금 같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건 아니고 얘는 요걸 강조하는 겁니다. B에게 준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고 하는 거고 요건 A를 준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지만 영어는 강조점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앞으로 옮기고 싶으면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강조 구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뒤에 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다음 문장의 앞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게 이 간접 글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밑에 뭐가 있나요? 페이턴트 특허라는 게 있고 프리디커먼트 권경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 두 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사실 요것도 이제 딱 보니까 눈에 바로 뭐가 띄는 게 있죠. 뭐 이런 건 띄면은 그냥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without이 있고 however이 있거든요. 그럼 대충 이게 뭔가 이것도 뭔가 however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뭔가 반대로 뒤집어 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뒤집히는 부분을 찾으면 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트레이드 시크릿 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 같네요. 그죠? 트레이드 시크릿 로 영업상의 비밀법은 aims to promote innovation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it accomplish this objective 그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in a very different manner 아주 다른 방식으로 달성합니다. 뭐와? patent protection 특허 보호와. 자, 여기서 두 가지 개념 나왔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드 시크릿 로라는 개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페이턴트 프로텍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이건 첫 문장에 두 개의 개념이 나오니까
첫 문장에 두 개의 개념 나오면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건 뭐다? 대조다.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대조하는 겁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읍시다. 그냥. 눈 아픈데. 자, 대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조가 나오는 경우에 보통 하나를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트레이드 시크릿 로가 주어니까 얘를 설명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notwithstanding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 in spite of나 despite와 비슷합니다. The advantage of obtaining a patent 특허를 획득하는 것에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any innovators prefer to protect their innovation through secrecy. 자, 많은 혁신가들, 많은 개발가들이 선호합니다. 뭘 선호하는가 하면 그들의 발명품을 보호하기를 뭘 통해서? through secrecy, 비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secret이라는 게 요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쪽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They may believe, 그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They는 누굴까요? 앞에 나와 있는 many innovator겠죠. many innovators. 그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That the cost and delay of seeking a patent, 비용과 시간 지연입니다. 어떤 특허를 받는 것에 too greater, too great, 지나치게 크거나 아니면 the secrecy better protect their investment, 비밀 유지가 그들의 발명을, 그들의 투자를 더 잘 보호하고 그래서 그들의 이윤을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 어느 쪽에 중점이 두어져 있죠? 예, 시크릿시에 중점이 두어져 있죠. 그럼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They might also believe. 자, they는 누구죠? 여전히 many innovators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also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죠. 믿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뭘 믿을 수 있는가 하면 The invention can best utilized. 그 발명품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고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더 긴 시간 동안 patent would allow. 특허가 허용해 주는 것보다 더 오래 이제 활용될 수 있다고. 그러면 여전히 뭐가 트레이드 시크릿로 시크릿이가 더 우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Once the idea is released, 만약에 그 아이디어가 released, 자 released는 배출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되는가 하면은 유출되는 거겠네요, 그죠? It will be free as the air. 그것은 공기처럼 자유로워질 겁니다. Under the background norms of free market economy. 배경이 되는 어떤 규범 아래에서 자유시장 경제의 자 여기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요 단어 보십시오. 릴리스트가 나왔거든요. The idea is released.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크릿이와 서로 상반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상반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되려고 하면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요게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죠? 맞죠? 여기서 이제 역접이 돼야 되니까 이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for trade secrets, 어떤 영업상의 비밀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 자 여기까지 뭐가 나옵니까? 요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the secretive inventor, 이 어떤 비밀을 지닌 발명가들은 리스크, 위험을 무릅습니다. An employer contractually disclosed proprietary information. 직원이나 그 다음에 계약자가 이 독점 정보를 디스클로즈가 드러내다거든요. 드러낼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드러내다, 그죠? 이 드러내다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죠. 그럼 얘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렇게 연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확실합니다. 그럼 4번 체크해 주시고요. 뒷부분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5번에서 such a predicament라고 되어 있죠. 그러한 역경 고난은 아까 predicament 밑에 곤경이라고 적어준 거 기억나시죠? 왜 적어줬을까요? 예, 요 단어를 모르면 이게 곤경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준 겁니다. Would lead any inventor 이끌 겁니다. 어떤 발명가라도 seeking to rely upon secrecy, 자, 비밀주의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발명가들을 이끌 겁니다.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to spend an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s 아주 inordinate 보통이니까 inordinate은 뭐라고 해야 되냐 과도한 양의 자원을 쓰도록 뭐 하는데 building high and impassable fences 높고 그 다음에 패스가 지나가다죠. 지나갈 수 없는 펜스를 만드는데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y 그들의 연구시설 근처에 and greatly limiting 자 빌딩하고 리미팅이 병렬 구조입니다. spend 시간 그 다음에 ing죠. 그 다음에 limiting a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들을 제한하는데 with access to the proprietary information 그 영업상의 그 독점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의 수를 크게 제한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펜드가 나오면은 일단 스펜드는 보통 뒤에 시간이 많이 나오고요. 돈도 나옵니다. 시간 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ing가 나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ing가 나왔고요. 요게 이제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여기 ing가 나왔거든요. 요걸 y라고 하겠습니다. 병렬 구조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거는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고 푸신다고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냥 원칙을 딱 정합시다. 왜냐하면은 다른 다양한 방식을 쓰는 것보다는 딱 한 가지 방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덜컥거리죠. 보자마자 덜컥거리죠, 그죠? 시크릿 나왔다가 릴리즈라고 딱 덜컥하거든요. 덜컥하니까 여기서 이 덜컥하는 집에 이게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려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역경 고난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있는데요. hardship, adversity, difficulty, trouble, struggle, dilemma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단어고요. 트라이얼이 시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 재판이라는 뜻도 있죠, 그죠?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ordeal 역경이라는 뜻이거든요. polite는 원래 맹세라는 뜻인데 맹세 잘못하면 그 다음에 아주 고난에 처합니다. 집에 아버지들 보세요, 그죠? 어머니한테 약속을 했죠.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라고 그랬다가 지금까지 혼나고 있습니다, 그죠? predicament는 역경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양보의 부사구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하다. 그 다음에 once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 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I've been there once. 나는 그곳에 한 번 갔었다. 한때, 옛날에 이런 뜻입니다. This town was once a major port. 요건 이제 제가 뒤에 안 적었네요. 시간상의 대조입니다. 한때는 큰 항구였다. 그러면 지금은 뭐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조건인데 once you understand the principle, the rest is easy. 원리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쉽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once가 이렇게 조건절로 나오는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주제문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제일 앞이나 제일 마지막에 있을 때는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역경 원한을 2번 적었나요? 2번 적었네요. 왜 이런 실수를 했죠?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는 건데 이제 요거는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시키다, 설득하다 해서 요 앞부분이 원인입니다. 그 다음 요 이하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걸 어떤 걸 유발하고 허용하고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고 이끌고 원하고 설득하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런 동사들 이거 보일 때마다 외우시면 됩니다. 나올 때마다.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앞쪽이 주어가 원인, 서술이어가 결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동일한 구조를 쓰는데 이제 막다 금지하다를 의미 지닌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폴비드만 출제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disallow도 이제 문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적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동사들의 보통 기본적인 형태는 서술어 목적어 from ing입니다. 대표적인 게 keep, 그 다음에 stop, prevent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주어가 뭔가를 하는 걸 막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avy rain stopped me from 이렇게 나오면은 뭐 폭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지금 지우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걸 제가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38번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요보다 조금 어려운 39번 문제가 이어지는데 바로 연달아 촬영을 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할게요.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뭐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올리면 거의 1회, 2회 이렇거든요. 뭐 언젠가 100회, 200회, 300회가 되는 날을 기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뭔가 하실 말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